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윤 어게인이라는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8대 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되어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그리고 헌재에서 8대 0 만장일치로 인용이 결정된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 대통령이 재출마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전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위은 어게인이란 이 캠페인은요,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분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가치 부여를 했는지, 인간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했던 현실적인 가치 부여,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계엄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12월 3일 국민들 모두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계엄령이라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봤거나 상상했던 계엄령과는 매우 달리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계엄이 종료가 되었고 플러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인력만을 국회로 보내서 이 계엄령의 도대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으로 인정될 경우 대통령께서 가져가셔야 될 리스크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대통령께서 얻게 되실 이득은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얻으실 현실적인 이득보다 이분이 얻게 될 손실이 훨씬 커 보이는 이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걸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었겠구나라는 대통령께서 처하셨던 현실적인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곳곳에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을 전 국민들이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해서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함께 구하자라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에게 SOS를 쳤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이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주셨던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국민들이 나가서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날밤을 까면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께서 계시던 구치소 앞에서 국민들은 날밤을 까며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헌재의 정치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가치를 남기고 떠나셨는지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걸요. 문제를 지적만 해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불만을 떠들어대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이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들. 사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자, 두 번째는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지적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의도로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지적인 우월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와 남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이런 좀 차별점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를 발견하시고 이 문제를 기꺼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드러내기까지 사실 여러 가지 저는 고민과 갈등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어떤 이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주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탄핵되시는 과정에 입법, 사법, 행정, 심지어 언론, 그리고 민노총 등등 사회 곳곳에 썩지 않은 곳이 없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과 대통령의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진실성을 보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대통령, 일반적인 상식, 거대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헌재 앞에, 대통령 관저 앞에, 그리고 용산 집무실 앞에 국민들이 보낸 화환이 얼마나 빼곡히 쌓였는지 그 화환을 보신 분들은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문제를 발견했으면요, 그 문제를 내가 인식했어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표현하는 데는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진실을 드러냈을 때 내가 가져가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뻔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드러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어느 날 밤 대통령께서 갑자기 대국민 담화문을 느닷없이 그냥 읽으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비상계엄 없이 우리에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냥 담화문을 그냥 줄줄줄 읽으셨다면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큰 위기를 직감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까요? 절대 우리는 비상계엄 없이는 그런 관점으로, 대통령이 겪는 보는 그 위기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창의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하지,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끌 수 있는 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문제를 안다고 해도 이것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건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인 거죠. 자, 오늘 제가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자 했던 대통령의 이 시도가 너무도 이 저자가 표현하는 예술이란 표현과 너무 와닿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스 고닌이라는 마케팅 그루가 쓴 책인데요. 마케팅 그루이자 이제 비즈니스맨이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강연자입니다. 세스 고닌의 책에 의하면 예술이라는 행위. 자, 여러분 예술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예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 운영했던 학원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요, 은미체가 먼저 떠올라요. 뭔가 예체예능 과목, 예능 과목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예술인가라고 저는 떠오르는데, 이 책의 저자는 예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음악, 미술, 자,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근데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뭔가 더 나은 방향, 나은 감정을 느끼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감정의 변화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그래서 예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 예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술을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해도, 세상에 여러분 약속되고 보장된 게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이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아마 속성이 같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 행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와 대화를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이 행위를 한 게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행위를 하는데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던 우리 비상계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에 처한 문제를 이 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갖고 했지만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쉬운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그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를 보면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굉장히 이타적인 사실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이 어떤 네 가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은 어떤 리더로서의 통치행위가 아니라 사실 예술이라는 이 세스고진의 표현에 이 사실은 예술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약간 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적인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통령이 정치행위, 통치행위를 하셨으면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을 굳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이런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고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국민들이 사실은 함께 올라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다른 일반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뻔한 통치 행위를 했다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까지 대통령에게 깊이 정서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느낌 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예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용기도 필요하고 창의력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들고 이끄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만들고 이끄는 사람. 뭔가 내가 창조해요.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창조해서 내가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소비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저는요, 이전에 없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의 가치를 제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소비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의견을 듣고 제 의견을 따라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해요. 기존에 있던 기존에 갖고 있던 통념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질서에서 새로운 더 나은 질서와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하는데 리더십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이 존 맥스웰이라는 이분이 리더십에서는 거의 정말 이제 최고 그루이시거든요. 리더십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이신데 5단계로 리더십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리더십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쉬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신뢰와 설득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신뢰를 주고 그 사람 설득하고 그 사람을 영향력을 내가 주고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리더십의 다른 말들이거든요. 신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영향력 주고 결론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 근데 5단계가 있어요. 리더십에도. 자, 첫 번째는 지위 리더십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내리찍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대통령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위 리더십은요, 보통 회사에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지시를 따를 수 있지만 회사 밖에 나가서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인간적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갖고 있는 리더십 수준이 가장 낮은 억지로 주어진 지위에 의해서 부여된 지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 리더십이에요. 관계 리더십이라는 건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상사니까 지시를 따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나에게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다가 중학교쯤 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말을 안 듣는다 이놈의 새끼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위 리더십 먹혀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요, 이 지위 리더십으로 안 돼요. 그때는 차라리 엄마와 아이 사이에
차라리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엄마를 좋아해서 엄마가 하는 지시에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차라리 엄마를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엄마의 지시를 따르게 하는 게 그때는 사실은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지휘 리더십이 가장 낮은 수준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발휘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계 리더십.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라든지 주변의 지인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대통령이랑 여러분 저희가 친분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언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됐나 보면은 대통령 관저에서 그때 이제 공수처가 막 체포하러 온다고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12월 말부터. 근데 그때 1차 시도는 포기하고 갔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막 막아서니까 공수처가 포기하고 갔는데 말도 안 되는 막 3천 명 이상을 데리고 그 대통령 관저를 막 정말 난입하다시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정말 몸빵으로 막으려고 그 앞에 지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호원들, 경호처 직원들 또 역시 목숨 걸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말 이 최고 수준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무력적인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공수처 너무 괘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직원마저도 우리 국민이다. 아무도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내가 나가겠다.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됐어요. 근데 자진 출두를 하신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와 멀리 있는 곳에 계시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사실은 그때의 관계 리더십이 형성이 된 거죠. 자, 다음은 성과 리더십이에요. 좌파들은 여러분 이 구호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세금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남의 돈으로 표장사를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있는 대로 이제 정말 대책 없는 포퓰리즘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수습은 다음 세대로 미룬다거나 국가 부채로 사실은 미뤄두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시고 당연히 그 근처 뭐 그 주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는 경기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걸 읽었냐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2024년에 수출에 대한 그 수치가 굉장히 좋았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 그 얘기하셨거든요. 대한민국의 제1호 영업사원이 되어서 내가 발로 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발로 뛰시면서 이 외교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고 그래서 이 어떤 숫자상으로 드러난 결과 지표 심지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하셨던 12월마저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런 수출에 대한 그런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께서 내신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이전에는 그걸 저희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령 하시고 나서 비상계엄 하시고 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나쁜 이미지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말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진실이 아니구나를 사실은 국민들이 깨닫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여기까지 이제 대통령께서 잘하신 거고요. 자, 여러분 이 네 번째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인재 개발이거든요. 자, 인재 개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기업이 강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가정이 각각 되게 독립적으로 뭔가 이제 그 안티프레즈해져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동성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잘 핸들하면서 변동성을 발판 삼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개인 파워거든요. 개인 파워. 근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다 리더로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대통령 탄핵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뭐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내 통장에 돈이 깎인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에서 잘린 것도 아닌데라고 정말 정치에 관심 없던 개돼지 국민들이요 다 깨어났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개돼지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이 좌파 측의 사람들은요, 김계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를 이거를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상식과 생각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우리는 개돼지에서 국민으로 깨어났습니다를 모두가 사실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무서운 일을 해내신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내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리더가 될 수 있게 개인 파워를 키워야겠다. 그리고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법안이라든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입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알아야 할 이유가 이전에 우리 삶에 있었나요? 우리 삶에는 사실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 덕분에 국민들이 정말 다 깨어났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5번째는요. 구루 리더십이거든요. 자, 이거 어떤 얘기냐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 운동이 시작됐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제 쭉 이어오셨던 어르신들의 이 애국 운동이 광화문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각 연령별로 퍼져 나왔어요. 그래서 2030 청년들이 깨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물론 사람마다 저는 목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 단체들에서 국가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양성되었다. 리더가 양성되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한 사람의 리더가 양성이 되면 그 리더는 이제 이게 가장 마지막 단계 리더십이거든요. 구루라는 건 내가 다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리더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계몽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계몽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계몽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이 리더십 단계의 5단계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윤 어게인이라는 캠페인이 단순히 청년들이 대통령의 탄핵에 분노하고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거야. 이런 캠페인이 아니라는 거. 정말 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깨우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대통령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이전의 대통령들도 물론 이제 과정 여러 가지 뭐 가치를 많이 부여하셨지만 이전의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될지를 모르던 이 계속 이 비슷한 상황에서 머물고 있던 대한민국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가능성을 만들어 주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많이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3개월, 4개월 여러분들 광장 나가서 애국운동 하셨죠? 3, 4개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통령께서 파면 결정되셨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다들 그렇지만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몸져 누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4월 4일 날 대통령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광화문 나갔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광화문 어르신들은요. 어제까지는 땅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엉엉 울고 서러워하시던 어르신들이 비가 왔어요. 그날 마침 또 비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근데 어르신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비를 서로 챙겨서 입는 걸 도와주시고 우비 입고 그냥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화장실 앞에 세 분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세 분의 할머니. 자, 이분 완전 연세가 완전 많으세요. 진짜 할머니는 혼자 우비 입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거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수준인데 완전 할머니, 조금 덜 할머니, 조금 젊은 할머니 세 분이 앉아 있는데 이 중간 할머니가 완전 할머니 우비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좀 젊은 할머니가 아우 딸인가 봐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약간 쏘아 붙이듯이 딸이 누가 이런 거예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걸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대통령께서 파면 결정이 됐거나 그냥 우리는 하던 거 한다 약간 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되게 울컥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 애써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에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제가 이제 사실은 광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광장에 나가서 5번 출구로 나가면 여러분 광장 끝쪽부터 훑어갈 수 있어요. 5번 출구에서 앞쪽부터 쭉 훑어가면 봤는데 5번 출구 쪽은 자리가 조금 이제 거기는 덜 찼더라고요. 근데 앞쪽으로 가니까 앞쪽은
우직하게 찼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입은 알록달록한 그 우비를 보면서 마치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한테 다시 한 번 정도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 그날 어르신들을 보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2030 청년들 사실 이번에 껴안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2030 청년들을 지금 중심으로 다시 윤어게인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청년들은 열정이 있고 어르신들 60부터 80, 저는 90까지 만났거든요. 광장에서. 이 어르신들은 끈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저는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하고 창의로운 방법,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캠페인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광화문에서는 그 오랫동안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좀 연령별로 모여서 좀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어쨌건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나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뭔가 내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050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4050은 아무데나 가도 돼요. 4050은 어디나 껴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가치 부여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 예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은미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행위고 변화를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행위를 내가 스스로 했을 때 나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옳은 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예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술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의력이라는 건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썩어빠진 이 입법, 사법, 행정 카르텔 내가 다 뿌리 뽑겠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젠다를 저희한테 갖다 주셨어요. 사실 대통령께서 그 자기의 대통령직을 걸고 사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면서 하셨던 행위는 이거거든요. Put yourself on the hook.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을 벽에 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꼭 듣지는 마세요. 예전에 이제 예수라는 분께서 오셔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십자가에 나를 걸어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되셨고, 내가 희생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비유적인 의미로 그냥 들으세요. 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대중들이 너무 우매해서 그때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어려운 결정하셨는데 사실 아직 우매한 국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통령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하셨던 이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메타인지.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성공해서 얻은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돈 벌고 성공하면요. 자신감이 높아져요. 근데 자신감이 높아진 걸 돈 벌고 성공한 원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돈을 벌고 성공하면 어깨 펴지고 당연히 자신감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성공했는지 그 원인을 멍청하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나는 성공한 거야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지금 우리 대통령 정신을 이어봐야 되니까 용기를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용기를 낸다는 건 사실은 용기를 내야지라고 내가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어떻게 낼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불편하고 두렵고 마음속에 저항이 있는 그 무언가를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저항이 있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뭔가 그거 했을 때 불편한 일을 했을 때 이 감정을 역행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값이 용기인 거지. 뭐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용기가 있다. 근데 제가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저도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고민되는 그것들을 저항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용기가 있는 거고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정말 감사라는 걸 안다면요.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 말로만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감사함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감사한 거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정말 만약에 내가 아직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감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얘기냐면 감사에도 여러분 그 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고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응원, 말로 하는 뭐 감사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뭔가 그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건 실제로 대통령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는 감사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뭔가 저의 멤버십을 가입한다거나 저한테 후원 계좌에다가 뭐 돈을 보내주신다거나 슈퍼챗을 보내주신다거나 이런 거를 해주시면 자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혜택이라는 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려 깊게 생각하고 응원해 준다는 건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하다 보면 뭐 악플도 달리고 정말 여러 가지 저에게도 갈등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서포트해 주는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는구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저한테, 그러니까 멤버십이라는 건 그냥 저의 서포터즈예요. 여러분이 뭐 LG 트윈스 좋아하면은 그 멤버 LG 트윈스에 막 그 서포터즈 가입하잖아요. 그쵸? 굿즈도 사고 경기도 가고 내가 정말 거기다 막 뭐 그들이 뭐 한다 그러면 가서 내가 비용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게 서포터즈인 거예요. 좋은 숙의 서포터즈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글 쓰실 때마다 여러분 이름에 별이 붙어요. 사실 제 채널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제가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에다가 별을 달고 나타나요. 그러면 별을 달고 나타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보일 때마다 제가 특별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일을 하다가 저도 어려운 마음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저의 멤버십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가서 그분들 이름 봐요. 그분들 이름 한번 쭉 읽어보고 다시 힘을 내서 아 그래 오늘은 라이브라도 하자. 아 그래 오늘은 내가 뭔가 나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 글이라도 짧게 한 편 쓰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저를요 핵심적으로 움직이게 저한테 힘을 주시는 분들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말로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는 건 아무짝에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감사한다면요. 우리가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은 진짜 감사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광화문 광장 제가 나가라 그래서 나갔대요. 제가 집결해서 우리 머릿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나가세요. 많은 분들 독려했어요. 저 때문에 나갔는데 이제 이런 게 다 의미 없다라고 보인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애국심이 있는 군인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국심 있는 군인. 자, 대한민국이 여러분 애국심 있는 군인들만의 나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신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분은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이 나라는요. 민주당의 나라도 아니고요. 이재명의 나라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만의 나라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발견했는데 군인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해봤는데 조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나는 그만할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뭐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네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라는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봐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계속해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이 주권을 주장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동의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말로 뱉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깊이 신뢰받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했어. 돈은 많이 벌었어. 얼핏 보면 뭔가 괜찮아 보여. 반짝거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신뢰가 개박살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신뢰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짓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봐서 위대해 보여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솔직히 정치인의 그냥 출마 선언인 줄 알았지 누가 이걸 이렇게까지 지킬 줄 알았습니까? 그쵸? 근데 이분이 본인이 뱉은 그 엄중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이분이 파면이 됐든 대통령이 아닌 상태로 인간, 자연인 민간인으로 돌아가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위대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 번도 이런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변화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구하기 프로젝트가 첫 번째 관문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낙담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최악은 중국 속국이겠지라는 심정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지금 아직은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결정, 옳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어떤 선택지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 봐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최선은 이미 날아갔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최악을 막을 수 있는 아직은 우리한테 옵션과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악을 막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최악의 최악 속에서 살 날만 기다린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긍정적으로 긍정 회로를 돌릴 때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잘 됐을 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최악이 무엇일까까지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서 사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한테 옳은 길을 선택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술이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던 예술이라는 건요. 우리한테 그 무엇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인생이 보장된 게 있나요? 우리 어차피 인생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공적으로 돈 벌고 되게 좋은 삶을 살 거라는 거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나의 선택과 내가 선택한 과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 운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어요. 이 운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운이라는 거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해요.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운이라는 걸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만날 수 있는 준비와 내가 꾸준함의 그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겠다는 이 노력의 과정 없이는 운이라는 이 변수를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던 대한민국의 이 정말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로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는 윤석열 편에 서서 목소리 내더니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저렇게 됐네? 라고 저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대통령께서 파면되시고 제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이런 하찮은 제 걱정이 너무 정말 제 걱정이 너무 하찮을 정도로 가장 크게 사실은 지금 큰 여러 가지 리스크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사실은 대통령이에요. 근데
어쨌건 지금 개인은 다 사실은 각자 자기 걱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대통령 지키지 못했고 주변에서 비웃음 당하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게시판만 봐도 이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이 조롱의 수준이 정말 이렇게까지 인간이 약할 수 있나? 이 사람들은 정말 악마들인가 싶을 정도로 조롱의 수준이 도가 지나칩니다. 자,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는 과연 잃는 것만 있을까요? 저희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과연 실패하고 망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원래 보장된 건 아무도 아무것도 없지만 인생에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술이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나의 자신과 솔직하게 소통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나에게 자랑스러운 삶, 내가 스스로 나한테 자랑스러운 삶. 인생이 저도 제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오래 살고 싶다. 근데 저도 좀 그 질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 사는 삶, 이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잘 사는 삶은 제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라는 건 제 주변에 있는, 저는 결혼 안 해서 아이가 없으니까 제 조카라든지 제 주변에 있는 저보다 조금 젊은 분들이 주은숙이라는 사람처럼 사는 삶은 참 멋지고 괜찮은 삶이다.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이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삶, 그리고 잘 사는 삶은 내가 선택하면 적어도 이 나라는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얼굴 드러내고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그 조롱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제안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어요. 잃는 것도 있지만 그 잃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치열하게 싸우는 이 어떤 열정적인 순간, 이런 열정적인 순간을 경험해 봤고요. 내가 옳다라고 믿는 정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서 길바닥에서 우리가 정말 싸우는 동안 방구석에서 편안하게 치맥을 하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그들과 다른 우리는 한 번도 이전에 내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변동성들을 경험했어요. 지금은 이 점들이 여러분이 저런 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이야 라고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인생은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요. 과거에서, 미래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우연히 찍었던 점들이 연결되면서 미래의 어떤 상황과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거를 커넥팅 더 나츠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이득과 혜택이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미래의 주은숙은 제가 했던 이 경험들,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는 이 경험들로 분명히 저는 이득과 혜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저희가 한 4개월 가까운 시간, 그리고 제가 직접 나가서 발로 뛴 거는 3개월 좀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광화문 나가서 애국운동 하셨던 7년,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 내던 3개월 좀 넘는 시간, 그리고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거라는 걸 1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경험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저희 자매들과 저희 막내 주하영 대표가 제안을 해서 책을 썼고요.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시간을, 과연 이 시간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런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그런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캠페인의 하나로 저는 대통령의 이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서 느끼는 이 감사를 책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광화문에 나가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질문하셨던 분은요. 사실 의미는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달라요.
모든 사람은 다른데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떻게 남한테 찾아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적어도 제가 대통령을 지금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일만큼은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저희 아버지께서 나가서 7년 동안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그런 의미, 그리고 광화문이 갖고 있는 그 집결, 상징성에 대한 의미로 저는 제가 힘이 닿는 한 끝까지 나가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다 점이에요. 우리가 찍는 이 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적어도 공산화되고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빨갱이 나라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이 과정으로부터 목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근데 믿으려면 여러분, 믿어라라고 말을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해야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행동해야 내가 비전도 보이고, 행동해야 내가 가능성도 보이고, 행동해야 내가 믿음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자리가 어디이거나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플러스 절대 개인의 삶을 내동댕이 치시면 안 돼요. 뭐 못 먹고 못 잔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여러분 그거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일주일 했으면 많이 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대선까지 지금 조기 대선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저희한테 현실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윤석열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진짜 감사를 느끼는 깨달은 국민들이 해야 될 이 마땅한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혼자서는 누구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으로 끝까지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를 언제나 이 멤버십으로 현실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에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매출을 제가 올려줘야 그나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구독자 수도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원망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적당하게 지켜보시던 이런 이제 기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떨어져 나가신 거고요. 어쨌건 현실적으로 우파 유튜버들이 노출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유튜브가 얘가 돈을 벌어줘야 얘를 상위에 노출시켜 준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멤버십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멤버십 응원을 해주시면 여러분 이름 옆에 여러분 별이 떠요. 별. 여러분 이름 옆에 이렇게 별이 뜹니다. 여러분이 별이 뜨면 이거는 나는 주은숙 서포터즈야, 찐 서포터즈야 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별을 달고 나타난 분들이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사실 훨씬 더 힘이 나요. 왜냐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진짜 정말 너한테 내가 진짜 고마워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돈까지 쓰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다? 저는 이거는 진짜 최고의 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상 또 시청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